이번에 어차피 1등 못하나 알겠어. 아니 노련 반 1등 다 뭐 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못하고 노력을 해보세요. 일단 봅시다. 얘들아, 뭐 할 거냐면 질문 문제 하고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에서 기본적인 몇 개의 풀이 있죠. 그런 유형만 몇 개 하고 개념은 더 이상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564번 564번 문제. 누구야 이거? 누가 질문했어? 졸라 똑똑하게 질문 잘했어. 누구야? 너무 잘했어 질문. 선생님 왜 이렇게 말하는지 생각해봐. 왜 질문을 너무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승원이야? 태은이야? 아니요. 누구 질문했지 이거? 서준이야?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는 거에 눈치를 챘겠지? 아 이거 시험에 나오죠. 너무 잘했어요. 기억이 안 나. 이 문제였나 뭐였나. 시험에 나오죠. 기억이 안 나. 이 문제였었나? 뭔가 비슷한 거 된 것 같은 느낌인데. 564번 볼게요. 이 핑크색으로 색칠된 자식의 넓이가 26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변 위에 점 P를 정할 건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점 B에서 몇 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점 P를 정하면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BP, 선분 BP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니까 우리 미지수를 설정할 때 이 선분 BP의 길이를 X라고 잡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선분 CP 길이는 뭐라고 잡아야겠니? 연립방정식 아니야. 그치? 10에서 X를 빼면 되겠죠. 단위 안 썼습니다. 그냥. 그래서 10-X로 설정을 해놓고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의 가운데 낑겨져 있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세 개의 삼각형 보여? 이 직각삼각형 세 개의 넓이를 빼주면 돼. 그러면 이제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저 삼각형 APM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볼게요. 일단 이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 보시고 넓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봐. 그치? 넓이는 80이고요. 여기서 1번 삼각형 넓이를 뺄 겁니다. 먼저. 그다음 1번 삼각형은 밑변과 높이가 각각 x와 8인 거 보이니? 그럼 x 곱하기 8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지. 그러면 x 곱하기 8이니까 8x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4x가 바로 1번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선생님이 계산식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이번엔 2번 삼각형의 넓이를 볼 건데 일단 2번 삼각형은 길이를 전부 다 알아요.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DM의 길이를 저 8cm, 세로의 길이가 8cm인 걸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하면 되겠어? 4cm가 되겠지. 이 밑에 선분 CM의 길이도 4cm가 되고요. 그러면 2번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0. 그치? 빼기 20. 왜냐면 2번 삼각형도 빼줘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삼각형의 넓이도 뺄게요. 밑변을 10-x로 두면 높이가 4죠. 그런데 나누기 2를 할 거니까 우리 이 4를 먼저 나누기 2를 해서 밑변이랑 곱합시다. 그래서 이제 10-x 곱하기 2가 되지. 곱하고 2로 나누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2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 맞니? 3번 삼각형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1, 2, 3번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빼면 이게 바로 삼각형 APM의 넓이인데 이 넓이가요 26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정한대. 그래서 넓이가 26 이하가 돼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26 쪽으로 있어야겠지. 26 이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1차 부등식은 완성했고
이 부등식을 풀어서 이제 P 길이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산만 잘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574번 누가 질문했어요? 아, 애들 오늘 왜 이렇게 질문빨이 좋아? 질문 너무 잘한다, 애들. 아, 약간 반대로 생각해야 되나? 선생님이 너희가 잘 안 되는 걸 잘 찍었다고 생각해야 되나, 반대로? 너무 잘한다, 질문을.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분명히 우리 반에 힌트를 준 게 아니야. 그냥 모르는 문제를 도와준 거예요. 일단 564번 마무리하세요. 일단 564번에 x에 대한 범위가 나왔어요. x는 몇 이상으로 나왔니? 7이요. x는 7 이상. 그러면 이제 점 B로부터 7cm 이상 떨어진 곳에 점 P를 위치하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7 이상으로 나와서 답을 7cm 이상으로 쓰면 됩니다. 넘어가요. 자, 574번에 이 문제 비슷한 거 한번 얘기해줬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 있을까? 여기 있는 이 양은 기준이 몇 g이에요? 100g당의 양이지. 그런데 100g으로 하지 않고 몇 g으로 이걸 바꾸라고 했어요. 100g 단위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뭐로 바꾸냐면 1g의 단위로 환산합니다. 지금 이거는 기준이 100g이에요. 그래서 1g짜리로 환산을 할 거야. 1g당 단백질의 양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100g의 단백질의 양을 100으로 나눠주면 1g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A식품의 단백질 양인데 1g당 단백질 양은 100분의 15. 뭐 약분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B도 100g당 단백질이 20g 들어있으니까 이걸 1g으로 환산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제 1g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으로 또 나눕니다. 100분의 2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약분을 해서 끝까지 나타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1g당으로 나타냈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두 식품을 합쳐서 300g 먹을 건데 단백질을 56g 이상 얻어야 돼요. 그때 식품 A는 몇 g 이하 섭취해야 되는지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누구냐면 식품 A야. A의 양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A 식품의 양을요 Xg이라고 둘 거고, 그러면 이제 B 식품의 양은 Y가 아니라 이 두 식품을 합쳐서 300 먹는다고 했으니까 300 마이너스 X라고 두면 식품 B의 섭취량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얻는 단백질량을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식품은 1g당 단백질을 20분의 3g 얻을 수 있는데 Xg 쳐먹을 거니까 곱하기 X를 해주시고, 그 다음 B식품은요 1g당 5분의 1g의 단백질을 얻는데 300-Xg 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300-X를 곱해서 더해요. 이 단백질의 총량이 56g 이상이어야 돼. 이상이니까 이쪽 부등호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정리하면 X가 나오겠지. X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식의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양변의 수 잘 곱해서 괄호 풀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일단 양변에 뭐를 곱하겠어요? 20 곱하면 되죠. 20을 곱해요. 약분할 거고요. 20을 곱해서 4를 분배해 주시면 되고 2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은 3x 있고 그 다음에 4를 분배해서 계산할 거니까 1200 마이너스 4x 나오니? 우변은 56 곱하기 20 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1120.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3x와 마이너스 4x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변에 있는 1200 이항에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거 이항에서 계산하면 얼마일까? 80.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80 이상이니까 우리는 x 값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꿔서 나타내주면 A식품은 80g 이하로 섭취해야 된다고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였고, 자, 이런 영양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100g당 얼마다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200g당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몇 g당인지를 보고 이것을 반드시 1g 단위로 환산해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가감법과 대입법에 대한 두 가지 방법까지 했었어요. 이 가감법하고 대입법이 조금 잘 되면 이제 이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진도에 대해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나갈게요. 복잡하다는 거는 그냥 이제 이 개수가 정수로 나오지 않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이제 연립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복잡한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수 괄호가 있을 경우부터 갈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괄호가 있다면 이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괄호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무슨 법칙 이용해서 괄호 풀까요? 생각해봐. 무슨 법칙 이용해야 돼? 괄호 풀려면? 아, 맞죠.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서 계산합니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 풀기. 이거는 정말로 잘 풀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더 디테일한 작업은 안 할게요. 다음 두 번째로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일 수가 있어. 그래서 개수가 분수인 거 소수인 거 따로 구분 안 하고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연립방정식이라고만 표현할게요. 방정식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굳이 통분하지 않고
이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약분할 수 있는 무슨 수를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개수가 분수나 소수일 때는 양변에 어떤 수, 같은 수를 곱해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위클리 테스트 봤을 때 1, 2번에서 되게 많이 틀렸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분수인 식이었어, 다항식. 근데 이제 동류항을 계산할 때 그냥 통분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곱해서 틀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을 그냥 정리하는 거는 절대로 이제 분모를 없애면 안 되고요. 근데 이건 연립방정식이니까 양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비례식부터 갈게요. 연립방정식 같은데 되게 비례식으로 나와 있는 식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비례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비례식의 성질 아시나요? 비례식의 성질이 뭐예요? 선생님이 비례식 하나 만들어 볼게. 그렇지. 외항곱과 내항곱이 똑같다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만드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하나의 등식이 되어서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식의 성질이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등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이건 어떨까? 네 번째. 개수가 순환소수예요. 그러면 이제 순환소수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우리가 뭘 해주냐면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주잖아요. 너희 까먹은 거 아니지? 순환소수 분수로 고치는 거. 오늘 시험에 나오죠? 알고 있죠? 오늘 시험범위니까. 그래서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풀어주면 돼. 다섯 번째 케이스는 연립방정식은 이제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뜯어져서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 식이 한 쌍으로 묶여서 나온 건데 연립방정식인데 간혹 저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이런 꼴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등호를 두 개 사용해서 식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된 경우. 그래서 이런 꼴의 연립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뜯어가지고 두 개의 식으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B를 두 번 사용하겠다. 그러면 뭐 B를 두 번 사용해서 이렇게 연립하다든지 A를 두 번 사용하겠다. C를 두 번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 하나를 두 번 사용해서 두 개의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나 할게요. 먼저 쓰시면 선생님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줄게요. 숙제가 여기까지 나가지 않고 여기는 그냥 골라서 문제 풀려고 했어요. 690번이요.
해보세요. 이 차부동식의 활용 위클리를 오늘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못 봐도 오늘 질문한 문제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NI 0.5에서 얼마 시간? NIM 점 님이라고 불러 그냥 님. 0.5에서는 시간 제한 얼마? 넉넉해요. 60분. 근데 25문제인데 5문제가 서술형이에요. 감점 있어. 그럼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뜯어가지고 두 개의 형태로 바꿔서 풀라 했잖아요. 그럼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먼저 개수가 분수니까 이걸 먼저 정수로 바꾼 다음에 뜯어도 되고 바꿔서 먼저 뜯어놓은 다음에 각각 개수를 정수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편리한 것부터 하시고요. 선생님은 먼저 뜯어놓은 다음에 정수로 바꿀게요. 여기 보시면 식이 그나마 제일 심플한 게 얘들아 맨 첫 번째 식 아니니? 다른 아이들보다 얘가 조금 더 개수도 적죠. 그래서 이 친구를 2번 사용해서 식을 2개로 나타낼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2분의 x-2는 다음 걸로 갈게. 4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9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생성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식 2번 사용합니다. 누구를 2번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방정식은 그래도 돼.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립 부등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나 이제 이 가운데의 자식을 2번 사용해야만 정확하게 대소비교가 가능해요. 그럼 이거 볼게요. 첫 번째 식하고 이제 세 번째 식이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모두 다 개수가 분수기 때문에 양변에 뭐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나타낼 거야. 첫 번째 식은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될까요? 4를 곱하면 되지. 2 곱하면 여기가 아직 약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4를 곱할게요. 우변에 있는 분모 4 약분되고 좌변에 있는 분모 2는 약분해서 2를 분자에 한번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분자 봅시다. 2x가 나오는데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선생님이 그냥 바로 이항할게요. 그래서 이제 3x로 나타낼 거고, 여기 있는 플러스 y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y로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우변에 마이너스 19가 있는데 좌변에 있는 요 마이너스 4 보여? 이 자식을 이항해서 플러스 4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5라고 해서 이렇게 상수항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정리할 건데, 얘들아 두 번째 식은 양변에 뭘 곱할까? 몇을 곱하면 좋을까요, 양변에? 10이지. 그러면 이 자식은 약분해서 5를 결국에 분모와 분자에 곱하는 게
셈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변에 있는 항은 10을 곱하면 약분이 되니까 2를 분자에 곱하는 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합니다. 좌변에 5x가 있는데 우변에 있는 2x를 이항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3x로 나타낼 거예요. 졸라 좋다. 3x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변에 있는 2y를요 이항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y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만 잘 계산하면 돼. 우변 상수항이 마이너스 28이 나오는데 좌변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 있고 이 자식을 이항할 거예요.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면 되고 난 대입법을 하고 싶다 하면은 대입법을 이용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선생님은 가감법을 이용하고 싶어. 일단 3x가 지금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빼면 그러면 x가 소거되니까 빼줄게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빼볼게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빼볼 거야. 뺄 거야. 그러면은 몇 y가 될까요? 몇 y가 될까? 그냥 y 되는 거 보여?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2y가 돼서 y가 되는 거 보이죠? y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빼보세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8을 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치. 그래서 이제 y 값은 3이다. 그럼 y 값이 3이면 이거를 이런 식의 대입을 하면 x 값이 무엇인지 나오겠지. 여기다가 3 대입해서 x 값 구해줄게요. 여기다가 3 대입했어? x 값 구해줄게요. 3 대입했어요. 이 항에서 계산해보세요. x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지.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y는 3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문제가 뭐냐면 x 마이너스 y 값이야. x 마이너스 y 값이에요. 요거 잘 계산해 보세요. y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x 구하는 거예요? 아, y 마이너스 x예요. 계산 잘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요. 96쪽으로 오세요. 96쪽에 653번 잠깐 같이 봅시다. 653번 보면은 연립 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가 거의 다 동일하게 돼요. 어떻게 문제가 풀리냐면 연립 방정식이 처음에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져 있는 거대로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식을 가져와서 아니면 생성해서 새로운 식과 연립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653번 보시면 연립 방정식 잘 째려봐봐. 얘들아, 여기 미지수 불편한 거 하나 들어있는 식 있지? 보여요? 두 번째 식 어때요? x, y 외에도 a라고 해서 또 다른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 자식을 이용하면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온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여기 나온 이 식을 가져와서 연립할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 주어진 연립 방정식에 들어있는 해, 이걸 만족하는 해가 1차 방정식도 만족시킨다 라고 했잖아. 이 1차 방정식도 만족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에 들어가는 x, y 값이랑 이 1차 방정식에 들어가는 x, y 값이 같은 x, y 값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미지수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식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식 보이시죠?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x값과 y값을 구해요. 그래서 그걸 나머지 식에 대입하면 미지수 a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줄 겁니다. 얘들아, 이 식들 계산할 건데 우리 대입법 이용해볼까 이번에는? 봐봐요. 두 식을 대입법 이용하려면 먼저 왼쪽 식을 정리해야 돼? 오른쪽 식을 정리해야 돼? 오른쪽 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오른쪽 식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x는 이렇게 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x는 3y
플러스 6이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이 정리한 식을 첫 번째 식의 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대입을 할게요. 5 곱하기 3y 플러스 6 더하기 4y는 11입니다. 너희 이거 정리해서 y값 구해요. 너무 쉽게 나오는데 y값이? 일단 이거 y값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맞죠? 일단 y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아까 x는 하고 y에 대해 정리한 이 식 있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값 나오죠? x는 얼마 나와요? 3이요. 맞습니다. y는 마이너스 1, x는 3이 나오고 안 끝났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미지수 a 값이야. 그럼 이제 이 나온 값을 뭐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a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나온 값을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a 값을 찾아주는 문제야. 찾았니? 서준 얼마나? 맞죠? 나오나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연방이 뭔가 불편해요. 미지수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끼를 갈아치우고 새로 만들어진 식 있잖아. 이 만족한다고 나온 나온 1차 방정식. 이 아이를 넣어서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서 나머지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비슷한 게 뭐냐면 유형 14번이고요. 유형 14번까지만 할 거예요. 일단 유형 14번도 똑같아. 처음에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이 졸라 불만 있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3개가 나오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새로운 식을 하나 갈아 끼워주는 건데 그 새로운 식이 유형 13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보고 식을 직접 작성해야 돼요. 자, 해본다. 해봅니다. 자, 요거로 가볼게요. 658번 갑시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의 차가 8일 때 상수 a 값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식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식이 a가 들어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식을 생성해야 돼.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새로운 식을 생성해야 합니다. 자, 생성해보세요. 왜? 안 돼. 저 국어학원 가야 돼요. 몇 시에? 저요 꼭 가야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밑에서 공부하고 있어. 저 100번 버스 운전지 가요. 이따가 봐. 일단 x랑 y 값의 차가 8인데 언제나 차라는 거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돼. 혹은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더라도 절대값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굳이 불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차가 나와요. 그럼 x랑 y의 값의 차가 8이라는 거는 뭐에서 뭐를 빼야 되는지 단이라는 조건을 보고 생각해봐. 지금 x가 커요? y가 커요? X. 그러면 큰 값이 x고 작은 값이 y니까 큰 값 x에서 작은 값 y를 뺀 것이 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근데 여기서 불편한 식 그럼 버리고 멀쩡하게 x랑 y로만 정리되어 있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x, y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두 식 지금 연립하기 졸라 쉽거든? 연립 얼른 해보세요. 그냥 바로 지금 가간법 쓰면 돼요. 이 두 식은요 y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y 소거할 수 있잖아. 뭘 해야 소거돼요? 더해요? 빼요? 더해요. 그치, 더해요. 그러면 4x는 더해요 12 맞을까요? x값 얼마예요? x값 3이고 그러면 y값은 뭐가 되는지 3을 아무데나 대입을 해보세요. 아무데나. y값 나온 사람 혹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 잘했습니다. x랑 y값 나왔으니까 이제 저 사용하지 않은 식 하나 있죠? a가 들어있는 식.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a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a값을 구해주세요. 대입해서 x값을 x에 대입, y값을 y에 대입. 이거 잘 계산해서 정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해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때 여기 부분까지 일단 진도를 나가서 이 진도에 맞춰서 과제를 내겠습니다.